안녕하세요. 마스크보입니다. 오늘은 한번 그 ID4, ID5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이번 영상은 그 승차감과 이제 오토파일럿 위주로 작성을 할 거고요.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뭐 다른 모델도 좀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어쨌든 ID4는 안 타봤는데 ID5는 타봤거든요. 근데 이제 딜러가 말하길 얘랑은 90% 다 같다고 합니다. 서스펜션, 배터리, 모터, 내장재. 딱 한 가지 좀 다른 건 얘보다 조금 더 길어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타본 내용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참고로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시승은 못 하실 거예요. 왜냐면 뉴질랜드에 이게 시승을 할 수 있던 것이 저기 어디였지? 해밀턴. 그러니까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에 좀 떨어진 곳에서만 이제 시승차가 있었고, 그 외에는 시승차가 없었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아는 지인 찬스로 인해서 얘만 타봤고요. 얘를 원래 타려고 했는데 얘만 타보고, 이제 얘마저도 지금 그 차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야 될 차를 제가 이제 시승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?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작업을 위해서 제가 이제 타본 겁니다. 뭐 일종의 탁송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차량을 이제 운영해봤는데, 일단은 이제 여기 써야겠죠?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써야겠네요. 여기 이제 장단점을 써야 할 텐데, 장점은 여기, 그리고 단점은 여기. 먼저 이제 장점으로 뽑자면 승차감.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다.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제가 이제 포드도 타보고 볼보도 타봤잖아요. 이제 그 차에 대한 거는 이제 따로 또 할 텐데, 어쨌든 좀 비교를 하자면 할 수밖에 없는 게, 뭐 하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신차 중에서도 가끔 이제 요철이나 이게 스피드 범프라고 해서 이제,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안 나.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 느낌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새 차였을 때만 들어오는 거랑, 그리고 이제 새 차가 지나고도 이 정도는 계속 뭐 몇 년이든 들어올 것 같다,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. 제가 중고차도 많이 좀 타보고 하긴 했는데, 어쨌든 승차감은 꽤나 좋았습니다. 그리고 오토파일럿 중에서 이제 이것도 장점과 단점을 나눠줄 건데, 오토파일럿 중에서 그 앞차를 캐치하는 능력, 캐치라고 해야 되나? 캐치하는 능력.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씨, 성격 나오는데요. 멈추었다가
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할 때. 글씨를 너무 못 써서. 다시 출발할 때 상당히 빠릅니다. 상당히 빠름. 그러니까 이게 멈췄다 다시 출발을 뭐냐면 이제 오토파일럿일 때 얘기거든요. 보통 이제 포드도 그렇고 볼보도 그렇고 이게 딱 멈추고 있잖아요. 딱 멈췄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제 이 차가 여기 있고 그럼 이제 앞차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앞차를.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칸이 나오죠. 뭐 이런 것들. 그럼 이 앞차를 잡았을 때에 이제 얘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앞차가 거의 한 이 정도 왔을 때나 이제 다른 차들은 이제 가는데 이거를 이 칸을 엄청 줄여놔도 그렇게 이제 반응이 좀 느립니다. 그리고 하물며 그 포드랑 볼보는 이 엑셀을 자꾸 제가 밟아줘야 돼요. 근데 이 ID 폭스바겐은 제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그냥 바로바로 해주는 그 볼보도 악셀을 밟지 않아도 출발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만 출발합니다. 이제 볼보는 안전 때문인지 계속 좀 오래 정차하고 있으면 이 오토파일럿이 그냥 꺼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좋았다. 그리고 뭐 전기차가 이제 뭐 스피드 내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소소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선 충전. 무선 충전을 하면 이게 케이스가 있잖아요. 그래도 인식을 합니다. 인식이 아니지. 인식, 오케이. 글씨를 너무 못 쓴 것 같아. 무선 충전하는 그 칸에 이제 핸드폰을 놓으면 케이스를 같이 했어도 인식을 합니다. 이제 포드랑 볼보랑 그리고 다른 차 저기 쿠프라가 쿠프라가 아니지. 저기 스쿠프가 있었는데 인식을 케이스가 있으면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뭐 나머지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이 차가 제일 컸어요. ID 4 기준으로 4가 아니죠. 5 기준 자 제일 컸습니다. 제일 크다. 여기까지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것도 편집하고 다시 찍어야 되니까 다시 잘 생각할게요. 또 장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는 듯 하네요. 그 다음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가격이겠죠. 가격. 이것 또한 ID 5 기준. 이게 제가 종이가 자꾸 움직여서 핑계지만 어쨌든 가격이 너무 높다. 뉴질랜드 달러로 85,000불 뭐 그랬으니까요. 83,000 얼마였나? 그 리베이트 떨어진다 해도 어쨌든 8만대 리베이트를 받아도 $80,000대
5 기준입니다. 4 기준으로는 단점까지는 안 되고 그냥 뭐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약간 싼 듯한 느낌. 저렴해 보이는. 이거 종이를 좀 잡고 싶은데 죄송합니다. 어쨌든 그렇게 보이고, 이게 피치로 가면 이제 피트 쿠프라가 이게 L이었나? 쿠프라. 왜냐면 어쨌든 이게 같아요. 예, 어느 정도로 같냐면 그 내장재의 그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 레이아웃 잡아놓은 거 하며 디스플레이며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, 그런 거 다 해서 거의 한 80% 이상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은 80% 이상 같고요. 어쨌든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100% 그냥 똑같은 거 씁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이거는 번외의 얘기인데, 쿠프라는 스타트 버튼이 없어요. 스타트 버튼 없어요. 근데 이제 ID5에는 있고, 이걸 뭐 단점이라고 보기에 조금 그렇고, 얘도 뭐 보통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게 있고,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프렁크라고 하죠. 프론트 트렁크. 진짜 죄송해요. 성격이 나오네. 네. 손이 3개였으면 좋겠어요. 하나는 이 폰 좀 잡고 이게 저번에 제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걸로 고정해놓고 책상에 고정해놓고 했더니 이게 다 각이 이렇게 틀어져서 별로 이렇게 보시기 안 좋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게 없습니다. 프론트 트렁크가 없고,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근데 어차피 이게 뭐 엔진과 그런 레이아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걸 내가 봐서 괜히 감전사를 당하고 저거 하느니 어차피 전문가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뭐 꼭 그거를 장점이라 하긴 그런데, 어쨌든 단점은 이게 없다는 거. 그 포드도 있고 볼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, 근데 이제 얘만 없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굳이 제가 단점으로 뭐 드럼식 그 브레이크 시스템, 그러니까 뒤쪽 바퀴에 그런 시스템을 까진 않겠습니다. 뭐 굳이 깐다고 하기도 그런 게, 왜냐면 물론 이제 번외의 얘기지만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드럼식 플러스 디스크거든요. 그러니까 디스크 모형 자체가 이게 드럼과 같이 있어요. 그래서 걔는 어쨌든 브레이크 패드를 갈려면 그 드럼으로 돼 있는 거 하나 갈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조그만 디스크까지 갈아야 돼, 2개나 갈아야 되는데, 뭐 그거는 어쨌든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좀 힘을 좀 세게 받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걔는 뭐 견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따져보면 뭐 드럼식이라고 해서 꼭 깔 거는 좀 그렇지 않는가.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단점으로는 따로 보내지는 않을 거고요. 그리고
지금 어디까지 했나? 예, 뭐 다른 건 뭐 차에 대한 게 아니라 뭐 번외로 차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요 색깔은 뭐 좀 늦게 주문해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다음 주문까지도 기다려야 되고요. 그리고 요거는 그 뭐지? 없어요. 그 폭스바겐 매장에 이 색깔은 아예 뉴질랜드에선 구할 수가 없으시니까 요거는 번외고 요렇게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셋만 가능하다는 점. 그리고 이거 제가 그죠. 이걸 장점으로 넣어야죠. 장점으로 넣을 게 디자인이 저한테는 진짜 좋은 호의 디자인이고, 그리고 더군다나 타는 사람이 없어요. 진짜 종이 좀 그만 움직여라. 보기 힘듦. 타는 사람을 많이 보기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솔직히 이제 한국처럼 뭐 특정 전기차가 택시 마냥 막 돌아다니는 거랑 그냥 딱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좀 희귀하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.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이렇게 뭐 단점 더 이상 뭐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걸 잘못 말씀드렸는데 뉴질랜드는 8만 불이 넘어가면 그 리베이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리베이트 받아도 8만이 아니라 가격이 어쨌든 제가 좀 ID4보다 비쌌다는 거. 예. ID4는 79,900불에 됐는데 5는 안 돼요. 왜냐면 차가 더 커서 그 휠 베이스가 더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뭐 앞에 디자인도 똑같고 뒤에는 좀 다릅니다. 뒤에는 디자인 다른데 어쨌든 좀 길다는 거. 그 외에는 이제 내장재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. 근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게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. 왜 차도 같은 차인데 뭐 디젤도 더 비싸거나 아니면 뭐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가에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비싼 걸로 같은데, 그래서 제가 이걸 단점으로 뽑은 거고요. ID4보다 어쨌든 가격이 높으니까.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게 뭐 다른 메리트의 차도 아닌데, 그래서 그렇고, 단점이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, 그 오토파일럿이 제가 전에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, 오토파일럿이 그 레벨이 낮아요. 레벨이 낮음. 진짜 이걸 딱 잡고 쓰고 싶다. 쓸 때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미치겠네요. 어쨌든 레벨이 낮다. 레벨이 다른 차에 비해 낮다. 그래서 제가 그 차선을 좀 뭐 맞추는 걸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차선 유지 시스템도 잘 되지도 않고,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제일 크네요. 그 핸들에 있는 그 조향 시스템 이거 좀 이렇게 딱 잡고 쓰고 싶다. 조향 시스템이 그 감압식이 아니라 이제 정전기식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
그 터치가 뛰어나지 않아. 터치가 뛰어나지 않다. 아휴, 움직이지 좀 마라. 않다. 됐다. 터치가 뛰어나지 않아서 이게 제가 이게 드래그식으로 이렇게 쓸어 올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을 일반 버튼처럼 꾹꾹꾹 누르면 뭐 포드 됐건 볼보가 됐건 테슬라는 그냥 막 이렇게 직접 그 BMW 버튼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돌리는 거잖아요. 근데 얘도 돌리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휠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터치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자꾸 오토파일럿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진행이 안 되고, 근데 어쨌든 제가 간신히 모터웨이를 타면서 지정을 했는데 뭐 핸들이 그렇다고 뭐 타각을 잡아주거나 뭐 하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기능에는 그건 있어요. 그 차선 이탈 방지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기는 할 겁니다. 근데 자율주행은 전혀 아니어서 그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, 그게 좀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. 뭐 나머지는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. 나중에 뭐 오토파일럿이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조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는 지금 그런데 2023년 5월 기준에는 그런데 뭐 추후에 두고 봐야죠. 뭐 왜냐면 이렇게 그 차량 캐치하는 기술이나 그냥 브레이크나 엑셀에서 두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자동으로 앞차가 갔을 때 빨리빨리 캐치해서 가고 또 멈출 때도 잘 멈춰주고 하는 거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 오토파일럿의 이제 크나큰 이제 같은 공통적인 단점인데, 이렇게 커브가 된 데에서는 이렇게 여기 있는 차를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너무 신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.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, 예.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차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마스크보이였습니다.